러시아와 유럽은 서로의 국경에 군대를 집결시키고 있으며 벨라루스는 유럽의 나토 국가들을 상대로 군사 도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공식적으로 벨라루스와 우크라이나 국경의 영공을 3개월 동안 폐쇄했습니다. 동시에 리투아니아 정보기관은 러시아가 나토와의 국경에 군사부대를 적극적으로 배치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는데 이는 군사 도발 준비를 시사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전문가들은 전날 벨라루스에서 남성들이 대규모로 긴급 군사 소집에 호출되었다는 점을 상기시킵니다. 이런 소식들이 나오는 가운데 러시아가 유럽을 상대로 새로운 군사 도발을 준비하고 있다는 주장이 점점 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은 이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며칠이나 몇 주 안에 러시아가 유럽을 공격하는 장면을 목격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방송에서는 실제로 어떤 발언이 있었는지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리투아니아 정보기관의 발언과 폴란드가 3개월간 영공을 폐쇄하는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3개월 동안 영공을 폐쇄한다는 이 말 뒤에 어떤 의미가 숨겨져 있는지도 알아보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정말로 전쟁 준비인지 아니면 정보 공간이 너무 과열되어서 이런 발표들이 곧 수발키 지역 등에서 전쟁이 시작될 것이라는 결론으로 이어지는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이 상황을 차분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제 이름은 알렉세이 패치입니다. 함께 이 주제에 대해 이야기해보죠. 하지만 시작하기 전에 이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영상의 좋아요를 눌러주시며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유튜브 알고리즘이 이 영상을 더 많은 시청자들에게 추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제 텔레그램 채널 패치 뉴즈도 꼭 구독해 주세요. 링크는 이 영상 설명란에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최신 뉴스를 신속하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러시아는 노르웨이 국경에 병력을 집결시키고 있습니다. 동시에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서 전투 경험을 쌓고 있으며 앞으로 이 병력을 나토와의 갈등에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 내용은 리투아니아 정보기관이 발표한 연례안보 위협평가에서 언급되었으며 로이터 통신이 이 모든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리투아니아 정보기관의 문서에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 문서는 연례안보 위협평가라고 불립니다. 특정 조건에서 러시아가 약 6개월 후에 나토와의 대규모 군사 충돌에 대비할 수 있다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특히 현 제재가 해제될 경우입니다. 다음으로 인용문을 소개합니다. 러시아는 전쟁 이전보다 30-50% 더 큰 군대를 만들 가능성이 높으며 그 군대는 비교적 현대적일 것입니다. 전략적 무기와 탄약의 비축분도 완전히 복구될 것입니다. 모스크바의 주요 목표는 유럽 내 세력 균형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바꾸고 우크라이나를 완전히 복속시키는 것입니다. 문서에서는 러시아 방위산업의 역량 증가도 언급되고 있습니다. 리투아니아 정보국에 따르면 군수 생산은 중국의 지원으로 확대되었으며 이는 러시아가 서방 기술에 대한 의존도를 줄일 수 있게 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쟁이 끝난 후 무기 과잉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세계 안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리투아니아는 러시아와 그 최측근 동맹국인 벨라루스와 국경을 접하고 있으며 나토와 유럽연합 회원국입니다. 또한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가장 일관된 지지자이자 러시아 정책의 비판자 중 하나입니다. 정보 보고서에는 2024년에 발생한 소포 폭발 사건도 언급되어 있습니다. 당시 리투아니아 관리들은 이러한 사건의 책임이 러시아 군사정보기관에 있다고 밝혔으며 이는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인들, 야만인들은 그 이후로도 유럽 영토에서 계속해서 도발을 이어갔습니다. 동시에 문서에서는 발트해에서 가스관, 케이블, 통신선이 손상된 일련의 사건들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비록 러시아 항구에서 온 선박들과 관련이 있었지만 정보기관의 평가에 따르면 의도적인 성격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보고서는 이런 결론의 근거 자료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한편 우리는 벨라루스에서 전날 예비군의 긴급 소집이 발표되었다는 소식을 받고 있으며 이로 인해 해당 지역에서 신호가 있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벨라루스에서 군사 도발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갑자기 폴란드가 3월 10일부터 우크라이나와 벨라루스와 접경한 동부 지역에서 항공교통 제한을 도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이곳이 바로 칼리닝그라드주와 벨라루스를 연결하는 수발키 회랑 지역입니다. 여기가 가장 취약해 러시아 공격이 가장 유력하게 일어날 곳으로 꼽힙니다. 이곳이 나토 방어의 약점으로
공격 시 발트 3국, 이 유럽 본토와 단절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폴란드 측에서 설정한 비행 금지 구역은 지상부터 약 3km 상공까지의 영공을 포함한다고 전해집니다. 이 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여객기가 훨씬 더 높은 고도에서 운항하기 때문에 아무런 변화 없이 계속 비행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조치는 여객기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소형 항공기와 그리고 매우 중요한 점은 드론입니다. 드론 운용은 엄격한 규제를 받게 됩니다. 야간 시간대, 즉 해질 때부터 해 뜰 때까지는 비행이 전면 금지됩니다. 예외는 항공기와 별도로 승인된 특수기관의 일부 비행에만 적용됩니다. 주간 시간대, 즉 해 뜰 때부터 해질 때까지는 비행 계획 제출, 작동 중인 트랜스폰더, 항공 관제 기관과의 지속적인 무선 통신 유지가 조건일 때만 비행이 허용됩니다. 결국 우리는 이 금지가 소형 항공기와 드론에 적용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완전한 영공 폐쇄는 없습니다. 네,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폴란드가 3개월 동안 영공을 폐쇄했다는 이런 소식들은 사실이 아닙니다. 실제로는 이 지역에서 소형 항공기와 드론만 비행이 금지되었습니다. 어떤 이웃이 가까이에 있는지 생각하면 이는 아주 당연한 조치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저는 리투아니아의 메시지를 좀 더 주의 깊게 살펴보고 싶습니다. 로이터 통신이 인용한 리투아니아 정보국의 그 메시지가 바로 이 뉴스에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러시아인들이 이미 나토 국경에 병력을 집결시키고 있다는 주장은 약간 왜곡되었고 맥락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로이터 통신의 인용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러시아는 나토 국경에 군사부대를 확장하고 있으며 이 부대들을 우크라이나에서 전투 경험을 쌓게 한 뒤 전쟁이 끝난 후 나토와의 충돌에서 허브로 활용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시점에서 배치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것은 우크라이나에서 경험을 쌓아 나토와의 충돌을 대비하는 장기적인 계획에 관한 것이며 그때 이 부대들을 동맹국 국경으로 이동시키겠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로이터는 리투아니아 정보기관의 연례 보고서에서 발췌한 내용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즉, 이것은 정보기관이 지금 당장 어떤 군대의 배치를 포착했다는 긴급 뉴스가 아닙니다.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정보기관이 정기적으로 수행하는 안보 상황 평가입니다. 즉, 매년 이런 보고서를 발표합니다. 이것은 무언가를 포착해서 정보기관이 긴급하게 보고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방금 포착했다, 이런 게 아닙니다. 아닙니다. 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인용하자면 제재가 해제된다면 러시아는 6년 이내에 나토와의 대규모 군사 충돌에 나설 준비가 될 것이다. 다시 말하지만 이는 현재 상황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6년 후의 가상 시나리오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 점을 분명히 해둡시다. 바로 지금 대규모 병력 배치는 없습니다. 하지만 보고서에서 정말 주목해야 할 점은 러시아가 군대를 30-50% 늘리기를 원한다는 인용문입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병력에 관해서는 그게 정말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수는 꽤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야만적인 러시아인 방카들은 정말로 나가서 죽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전쟁 전 러시아 연방군대의 현역 군인 전체 규모는 90만 명이었습니다. 2025년에는 이미 113만 4천 명이었습니다. 즉, 4년 만에 러시아 군인의 수가 26% 증가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우크라이나에서의 정말 막대한 손실을 감안한 수치입니다. 푸틴은 전날에도 군대의 병력을 150만 명으로 늘리는 명령에 서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푸틴이 전쟁 전 병력의 3분의 2만큼 군대를 늘리겠다는 목표를 세웠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군사장비 관련해 러시아에 분명 문제가 있습니다. 리투아니아 정보기관이 다소 과장했을 수도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아직까지는 나토 국경에 러시아군이 배치된 것은 없습니다. 러시아의 모든 노력은 현재 우크라이나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유럽이 결국 야만적인 러시아인들과의 전쟁에 대비하고 있다는 것도 인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핀란드는 1980년대부터 시행되어 온 핵무기 반입 및 운송 금지 조치를 해제할 계획입니다. 핀란드 영토 내 핵무기 보관 금지도 해제될 예정이라고 국방장관 안티 호키아넨이 밝혔습니다. 국방장관의 말에 따르면 현행 규정은 현재 상황에서 더 이상 유효하지 않으며 핀란드가 나토 회원국이라는 지위와도 맞지 않는다고 합니다. 장관은
핵탄두 운반은 오직 국가 방위를 위한 목적에 한해서만 허용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흥미롭게도 크렘린은 이미 핀란드 계획에 반응했습니다. 예를 들어 러시아 대통령 대변인 드미트리 페스코프는 핀란드 영토에 핵무기를 배치하는 것은 직접적인 위협으로 간주될 것이며 이에 대해 모스크바는 대응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페스코프와 그 밖에 씻지 않은 야만적인 러시아인들에게 제가 한 가지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이 게임을 먼저 시작한 건 바로 당신들입니다. 바로 핵무기를 벨라루스로 옮겼을 때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유럽에 있는 모든 미사일, 핵미사일까지 포함해서 전부 당신들의 멍청한 머리를 겨누게 될 거라는 사실에 익숙해지세요. 여기서 말을 줄이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과 결론을 이 영상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 그리고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이번 영상이 여러분께 흥미롭고 유익했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후원이나 유료 멤버십을 통해 이 유튜브 채널의 활동을 금전적으로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이 영상 설명에 있는 링크와 계좌 정보 또는 화면에 표시된 QR코드를 통해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몸 건강히 지내세요. 모두 안녕히 계세요.